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1일 코멘트입니다. 오늘 좀 늦게 보내는 점 죄송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스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고 안보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담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산불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하와이 마우이 섬으로 갈 예정입니다.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스웨덴이 개최국인 호주를 꺾고 3등을 했고 어제 있었던 결승전에선 스페인이 영국을 만원 관중 앞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국제학술지인 네이처가 상온 초전도체로 주목받는 LK-99에 대해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으며 서남이라는 회사는 대주주가 이 와중에 물량을 다 매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언론이나 자칭 증권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투자했던 개인 투자가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 중에 하나인 에버그란드 헝따죠. 미국에서 부채 구조조정 절차의 일환으로 미국의 파산법원에 파산법 15조에 의거해서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상공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국가, 즉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내린 예비조사 결과를 대부분 반영한 이 결정은 해외에서 만든 값싼 태양광 패널의 판매가 미국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며 2024년 6월까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각 나라마다 이 태양광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베트남의 전기차 회사인 빈패스트는 그 후로도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최초의 시가총액인 850억 불, 114조 1150억 원 정도에서 350억 불, 47조 50억 원 정도로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IPO는 정말 조심해야 되며 개인 투자가들이 쉽게 들어가면 안 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언론이 광고해주는 IPO는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이번 주에 한 달 만기 대출금리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인하를 할 예정이며 5년 만기 대출금리도 현재 4.2%에서 15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74세인 2006년에 군부 쿠데타로 물러나서 15년간 망명을 한 탁신 치나왓 전 태국의 수상은 8월 22일 날 귀국한다고 딸이 말했고 교착 상태인 의회에서의 투표로 결정이 될 수상이 곧 해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항저우를 포함한 중국의 큰 도시에는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지 못하는 1세대 전기차들이 버려진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치 몇 년 전 공유 시스템에 사용이 되었던 자전거들이 비슷하게 버려지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초창기 전기차들은 주행거리도 짧고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전기차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사진 카페에 첨부했습니다. 대만의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해서 방문을 한 것의 항의로 이미 예상을 했듯이 중국은 대만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친중국인 국민당 소속인 타이페이 시장은 연례 행사로 2010년부터 시작이 된 도시 포럼에 참석을 위해 이달만 샹하이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그녀가 대만의 분리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대만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나 도시 간의 거리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지가 됐던 것을 올해 재개하는 것입니다. 수출지향의 대만 경제는 올해 8년 이래 최저치의 GDP 증가를 예상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올해 대만의 GDP는 1.16% 증가로 예상을 했으며 수출 또한 9.51% 하락을 예상을 했고 11개월 연속 대만의 수출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야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요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겠습니다. 대만은 내년의 GDP는 3.32% 상승을 예상합니다. 중국의 증권규제당국은 금요일 날 주식시장의 상승을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발표에는 거래 비용의 절감, 자사주의 매입 지원, 장기 투자의 장려, 주식형 펀드의 개발 촉진, 거래의 시간 연장 계획, 상장 기업들의 매력 소개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세의 인하는 재무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3년 싱가포르 대통령 선거 후보로 3명이 확정이 되었고 원래 4명이었던 지원자 중에 1명인 하비 노만의 설립자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3명 중 1명 이상이 지명이 되면 9월 1일 싱가포르는 공휴일이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남아공에서 열릴 브릭스 지도자 회의에 시진핑 총리가 참가를 할 것으로 발표를 했으며 그의 방문을 앞두고 남아공산
소고기의 수입을 중국 정부가 재개했습니다. 2022년 3월 당시 남아공에 수족구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폭염으로 비상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날씨가 더우며 특히 스페인은 산불로 인하여 수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토요일에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 북부의 한 도시에 떨어져서 7명이 사망을 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했습니다. 유엔은 정말 극악무도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 도시의 탈환이 실패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금요일에 있었던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 때문에 아닌가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요일인 18일 러시아 항공 감시단에 의하면 모스크바의 근교에 있는 4개의 공항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오전에 잠시 폐쇄가 되었고 비행기들은 다른 곳으로 경유를 했고 이 드론을 막아내면서 이 드론들은 크레물린에서 몇 마일 떨어진 비거주형 건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거의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게 F-16 전투기 보내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토요일에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 힐러리가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반도를 덮치면서 강한 비가 내렸고 정부 당국은 이 태풍으로 인한 홍수의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서쪽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민들도 산불로 인하여 수천 명이 대피했고 주정부는 서부 지역의 산불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미국의 우주산업이 중국, 러시아, 기타 적국, 북한 포함이죠. 로부터의 첩보, 간첩, 위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주에 연계된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과 미군의 군사훈련을 해킹하려고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최초로 양국의 수감자를 석방하고 미국은 이란에 동결된 석유 수출액인 수십억 달러를 해지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규제 당국은 목요일 밤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의 GM 클루즈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주행차와 소방차와의 충돌로 인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GM 클루즈의 로버트 택시는 50%를 운행 중지시켰습니다. 이 충돌로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주부터 GM과 아마존의 자율운행 자동차들의 운행을 허가했으나 바로 며칠 만에 이러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아직까지 AI가 우리 현실 세계로 다가오기에는 너무나 큰 장벽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썼듯이 오늘 아침에 한국 주식시장은 지수들은 오르고 있고 2차 전기주도 약간씩 오르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초전도체 관련주인 서남, 파워로직스, 모비스, 국일진동,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것들은 하한가로 가는 회사도 있고 1.98%, 1.7% 하락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